김병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여기 정인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저께 국민의힘 모 의원실에서 청문회 전에 그 정인을 좀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에 났던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나 수사 기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실제. 그래서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보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본인은 저를 하고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는데 사실 왜 정인을 하루 전에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사법원에서도 재판관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검사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만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증인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기 국민의힘의 임종덕 의원실에서 그걸 어제 시도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해유죠. 그리고 또 압박하려고 그러고 사정 공작으로 저는 해유라기보다 공작으로 보여요. 합참 경험 과장님 나와주세요. 네, 합참 전 경험과장입니다. 네. 그 어저께 이러한 것들 연락을 받으셨죠? 방금 말씀하신 거 맞죠? 네네. 네,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뭐 했고 30분 전에 와서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합참에서 본인이 여기 한겨레 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꼬치꼬치 묻고 그랬죠. 네,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면서요. 그래서 네. 합참 경험과장님은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그 제보자는 말씀하시던데 압박감 느꼈습니다. 그렇죠. 해유나 공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압박감 느끼고. 일단은 뭐 그거보다는 압박감을 느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그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경고를 한번 주시고요. 여기 의사진행 발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어저께 그 사람들이 질의하려는 거를 제가 대신 질의할게요. 어제 전화로 했던 내용들 대부분이. 합참의 그 계엄과장님은 평소에 전시에 대비한 계엄 훈련을 하는 보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합참에서 계엄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권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계엄을 이번에 할 때 비상계엄 때도 합참 내에 자체 계엄 사령관 밑에 합참 인원으로 계엄 사무소를 운영을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구성을 준비 지원 중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준비하면서 의장은 당연히 알겠죠. 합참 인원으로 주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한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죠. 20여 명이었습니다. 네, 합참 인원으로 주로 했어요. 합참 인원들과 국방부 조사본부 네.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포고령 계엄 선포하면 대통령이 서명에 들어가서 공고문 같은 거를 실제로 다 서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비춰주시죠. 실제 보면은 포고문이 있고 담화문, 경고문, 공고문, 훈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고문은 실제 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한을 하고 요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대로 준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포고문이 작성이 되고 그 포고문을 작성을 할 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에서 나오지 않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은 또 다른 법적 절차, 다시 말해서 국방부에서 건의를 한다면 국방부에서 계엄 선포문 안을 건의를 하고 국무심의를 통해서 이후에 대통령의 제가 이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한 거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언론에 나온 그대로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그리고 이미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실제 서명 들어간 것들 못 보고요. 네. 그리고 포고령도
그 합참 과장은 전혀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포고령도. 포고령을 서명 들어간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임명장 받습니까? 임명장을 주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임명장은 뭐 꼭 저에게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사령관이 누구였는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은 다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고 다만 계엄사 부사령관 정진팔 장군이라는 것은 작전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비상계엄 당시에 합참에서 헌법과 계엄법과 그걸 구체하는 업무 편람에 이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돼 있다. 이 포고문과 포고령과 관련되는 거는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실제.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일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다음 여야 의원님께 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모의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언행과 행동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이 조금 전에 제가 마치 계엄과장에게 회유를 하려고 한 것처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곽종군 특전사령관을 직접 찾아가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제가 계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 보좌진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설명 요구서가 국방부에 국방부를 통해서 전달됐고 그렇게 되자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와서 언론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질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계엄과장을 회유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자, 잠깐 계세요. 자, 의원님, 지금 본인이 계엄과장이 나오셔가지고 압박성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누가 했던지 간에 일단 임종덕 의원 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오늘 제가 본 위원장이 이 방첩사와 특전사의 우리 간부 장선단이나 영관급들이 질의 답변을 내용을 보니까 특전사는 모의 연습을 않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방첩사는 제가 판단컨대 상당히 모의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 간의 질의응답이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없어요. 막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하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발각될 경우는 가차없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